이제 섹션 1 기존 주택 매입의 두 번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주제는 FAQ로 알아보는 표준 공고문 A2G입니다. 진행은 계속해서 LH 주거복지사업처 이정인 차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보니까 다들 이제 많이 아시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지역 본부로나 이제 저희 쪽으로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 질문들로 표준 공고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질문은 저희가 이제 몇 개를 좀 뽑아봤고요. 질문을 보시면서 표준 공고문에 이게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매도자분들께서 여쭤보시는 질문은 아닌데요. 이제 제가 좀 넣습니다. 근데 매입 공고는 왜 필요한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다 저희가 어떤 주택을 매입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기는 한데요. 이거를 이제 좀 더 저희가 그 매도자분들을 좀 저변을 확대하고 매도하시는 분들, 공급하시는 분들을 조금 저변을 확대하고자 이렇게 매입 공고를 하고, 이게 매입 모르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접근하기 쉽게 저희가 모든 거를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매입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매입할 때 투명하고 공정하게 매입하기 위해서 매입 공고문을 지금 게시를 하고 매입 공고문을 통해서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 공고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이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알고 오시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모든 내용이 다 이제 매입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상 주택이 저희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대상 주택이 가장 먼저 실려 있고요. 대상 주택, 또 어떤 지역에서 사는지, 그리고 매입 가격, 신청하시는 방법, 그리고 매입 기준, 매입 절차, 그리고 매매 시 유의사항. 저희가 LH가 주택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여기 거의 모두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약간 세부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매도하시고자 하는 주택이 해당되는 지역에 그 매입 공고문을 반드시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표준 매입 공고문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전국적으로 이제 동일하게 매입 공고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전체가 전부가 다 같을 수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이제 좀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꼭 반드시 매도하고자 하시는 그 표준 매입 공고문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공고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주택 매입하려면 이제 매입 공고문을 확인하는 게 가장 1차적인 건데, 매입 공고문을 어디서 볼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셨나요? 이래가지고 LH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청약센터가 있습니다. 청약센터나 또 옆에 또 좌측에 LH 주택 매입 메뉴가 있거든요. 그거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매입 공고문을 보실 수 있고요. 거기서 원하시는 지역의 매입 공고문을 확인하셔서 들어가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청약센터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두 번째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거기 매입임대, 전세임대라고 이제 주황색이 있는데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그 상단에 이제 주택 매입 공고문을 보실 수가 있는 그 란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회를 하셔가지고 실제 매입 공고문을 이렇게 다운받으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입 대상 주택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 법적인 용어는 아닌데요.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판단을 하는 조건은 이렇게 대답을 보시면 됩니다. 바닥 난방이 되어 있고 취사시설 등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저희 공고문에 담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담겨져 있냐면요.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매입 대상 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공고문에. 보시면 1번부터 3번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 목적에 적합한 주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주택 유형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호별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다가구,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닥 난방, 취사시설 등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렇게 그 공고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리고 이제 그 네모 박스에 있는 게 이제 지역별로 좀 상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별로 저희가 일괄을 접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아래와 같은 경우는 이제 호별로 매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거는 이제 지역 본부별로 기준이 약간 상이하실 수 있으니까 그 매입 공고문을 지역 본부별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좀 기초적인 질문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유형별 면적 기준에서 유형별은 무슨 뜻인가요? 라는 질문들을 저는 신혼이 아닌데 신혼을 팔 수 있나요? 막 주택을 매도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급하는 대상이지 매입한 주택을 공급하는 대상으로 저희가 그 매입하는 주택의 면적별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기준을 정해 놓기 위해서 이제 요것들을 이제 공시를 하는 거지 이게 뭐 그 매매자의 그 유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유형별 면적 기준을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내용을 공고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전용 면적해서 가로 주거 면적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발코니 확장 면적도 저희가 증빙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그 면적에 산정을 해드리고요. 공공전세는 이제 작년에 새롭게 도입된 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좀 박스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령이 있습니다. 권령은 또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이내의 건물이고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년 이내의 아파트도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설명도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주택인 경우에는 저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조건은 수도권 지하철역, 수도권만 아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도권 지하철역 출구에서 직선거리 500m 내의 역세권에 위치한 기계식 주차장, 그리고 세대 규모가 50호 이상인 정도는 돼야 이제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고요. 주차 방식은 기계식만 있는 경우에는 매입이 불가하고 자주식과 같이 있는 이제 기계식 주차장만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대상 주택은 청년 및 기숙사용이고요. 다른 용도의 주택으로는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트인도 아까 그 청년 주택 보여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저 빌트인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책상, 의자,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벽걸이 에어컨, 붙박이장, 무인 택배함, 블라인드, 와이파이 이거를 이제 필수적으로 매도하시는 분께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입 목표보다 적게 신청되면 선정은 모두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매입 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매입 계획 물량이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입 대상 지역 이제 제가 인천 거를 갖고 왔는데 매입 대상 지역 및 매입 호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질문하셨는데 읍면도 매입을 하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매입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지역별로 사실 상이하고요. 용도 공급 유형별로도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디 매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공고문에서 이렇게 확인을 매입 대상 지역이 어딘지 한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뭐 매년 똑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간 내에 매입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매입 가격은 협의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이제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입할 수 있는 상한선을 이제 그 공고문에 고시를 하고요. 그래서 매입 가격이 저희가 살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두 개의 감정평가 범위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 대상 지역은 이렇게 저희가 어디를 하고 있는지 그 발췌가 되어 있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매도 희망가를 낮게 부를수록 유리한가요? 저희 매도 신청하실 때 매도 희망가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적으실 때 이게 낮게 부르면 더 사주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알고 계시겠지만 매도 희망가는 저희 참고용이고요. 이제 매입 가격 및 선정 기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 두 개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한 그 산술 평균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입 가격도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매입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 주택 매입 가격은 두 개의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 금액으로 결정하고요. 아까 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호별 매입한 오피스텔, 이제 아파트도 포함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시세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개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국토부에서 지정한 최저 주거 기준이 뭔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국토부에서 고시를 했는데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주거 면적, 용도별 방해 개수 등을 정한 기준입니다. 저 이걸 보면 최저 주거 기준이라고 하면 이제 면적만을 규정해 놓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구 원수, 표준 가구 구성, 그리고 실방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K, K는 부엌이고 DK는 거실 식사실 겸 부엌, 거실 겸 부엌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최저 주거 기준입니다. 그래서 면적 기준만을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면적으로 이제 이 정도면 최저 주거 기준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가져오시는데 그 면적에 저렇게 부엌이나 거실 겸 부엌이 인원 가구 원수에 따라서 저런 방을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뭐 부엌이 밖에 있다거나 이런 식의 구성은 저희가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에 이제 매입 제외 주택 대상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런 이제 이렇게 한 19가지 정도가 저희 보통 이제 공고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찬찬히 읽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이제 그 1번은 이제 개발 예정 지구의 거는 이제 철거가 예상되는 주택은 저희가 매입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국토교통부 공고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말씀드렸다시피 면적뿐만 아니고 방 개수도 포함이 됩니다. 부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거에 미달하는 주택은 매입하지 않고요. 그리고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미설지 지역의 주택, 상습 침수 지역의 주택도 매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질문인 매입 제외 대상 주택에 나와 있는 건데요. 세대별 개별 계량기가 없으면 안 되나요? 라는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좀 많이 문의를 하시고 왜 안 되냐고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매입을 LH에서는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희가 임대주택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입주자분들이 또 불만을 많이 표시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세대별 개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개별 계량 검침이 불가능한 그런 주택은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매입 제외 대상 주택의 일부분에 나와 있고요. 저희가 매입 제외 대상 주택은 이제 뭐 그 혐오 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택, 그리고 지하 세대가 있는 거,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 사유가 있는 주택, 그리고 맹지 또는 타인 소유의 담장 등 시설물에 의해 부속 토지가 점유한 주택. 반대의 경우도 신청할 수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드린 세대별 전기 및 수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도 매입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매입하지 할 수 없는 주택들을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기본적으로 매입 제외 대상 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런 게 있으면 뭐 다른 점수와 별 상관없이 일단 그냥 매입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해당 본부에 가서 접수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문 접수가 여태까지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접수를 권장드리고요.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상담 창구에서 접수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다 온라인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다 모두 접수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접수를 권장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접수를 제외하고는 접수를 받지 않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 접수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이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좀 신청 기간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접수 방법은 인터넷 접수, 우편 접수나 현장 접수도 받고 있기는 합니다. 받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인터넷 접수를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질문하셨는데 신청 이후 계약 체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물어보십니다.
평균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접수를 저희가 접수 받으면 바로 현장 나가고 이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모아지면 그때 이제 그거를 서류 심사를 통해서 이제 현장을 나갈 필요가 없을 정도의 매입 제외 대상 주택인지 공부상 확인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예 그 현장 조사를 안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현장 실태 조사를 나가고요. 접수를 하시면 저희가 서류 심사를 거쳐서 서류 심사에서 일부분만 제외하고 현장 실태 조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 심의를 하고 감정 평가를 해서 매매 계약 체결할 때까지 지금 보시면 1, 2주 서류 심사 1, 2주, 현장 실태 조사 2, 3주, 그리고 선정 심의 3주, 감정 평가 3주, 매매 계약 협의 매매 계약까지 1주 정도에서 평균 3개월 한 12주 정도가 걸리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평균적인 거고 이제 빠르면 뭐 2개월도 걸릴 수 있고 조금 늦춰질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서류 심사에서 이제 탈락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공사 매입 제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저희가 뭐 현장을 조사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때 매입 아까 말씀드린 매입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예 현장 실태 조사부터 이제 시행하지 않습니다. 6번에 이제 주택 매입 절차가 나와 있고요. 공고문 이제 구성은 거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매입 절차에 대해서 매입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안내가 나가 있고요. 그리고 신청 접수된 주택은 모두 서류 심사 및 현장 실태 조사 등을 거치게 됩니다. 그 후에 매입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 대상 주택을 선정합니다. 다만 서류 심사 결과 공사 매입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 실태 조사를 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매입 제외를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기본적인 질문도 가끔 하세요. 추첨인가요? 이러시면서 하시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입 기준에 부합한 주택만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대상 주택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도 공고문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확인 가능하고요. 그래서 신청 접수된 주택은 서류 심사 및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제 공사 매입 기준에 부합한 주택을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생활 편의성 등 입지 여건, 건물 노후 정도, 주택의 관리 상태, 그리고 공부상 등재 사항과 실제 사용 현황 일치 여부 등 주택 상태, 그리고 매입 가격, 임대 현황, 그리고 향후 임대 가능성, 그리고 관리비 부담. 아까 기계식 주차장도 사실 관리비 부담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관리비 부담도 있고 그 향후 그 시설 보수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단순히 처음에 입지 수요와 뭐 이제 주택 상태도 보는데 주택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그 관리 부담 정도까지 보기 때문에 이제 기계식 주차장은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 선정 심의 결과는 매입 신청액의 개별 통지하며 심의에서 매입 불가로 확정된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정 심의를 통해서 이제 대상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대상 선정을 하더라도 이게 저희가 물량 목표에 따라서 이제 우량 주택 순으로 이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계량표에서 그 70점을 초과해서 매입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주택을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량한 주택 순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공사 매입 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계획의 물량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습니다. 매입 가격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은 진행되지 않나요? 네, 진행되지 않습니다. 진행되지 않고요. 매입 가격이나 매입 조건, 계약 관련 사항 등에 동의하시는 경우에만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8번 이제 매매 협의 및 계약 체결이라는 표준 공고문 요 안에 이제 제가 따온 건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공사가 제시하는 매입 가격, 감정 평가 금액이죠. 매입 조건, 계약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동의하는 경우에만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요거 매매 협의와 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금융기관 융자금은 어떻게 상환하나요? 그래서 융자금은 계약 체결 시 저희가 이제 안내하는 서류인데 합의서에 의해서 금융기관으로 직접 지급이 됩니다. 이거를 보통 본인이 받으셔서 내가 이제 그 금융기관에 상환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는 바로 동시에 그 금융기관으로 직접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매대금의 지급이란 이제 공고문의 이제 9번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매매대금은 계약금, 그리고 금융기관 융자금, 기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그리고 잔금 및 유보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이제 작성하신 계좌입금 의뢰서를 이제 작성하시게 되는데 거기 요청하신 대로 지급이 됩니다. 금융기관 융자금은 계약 체결실 안내한 합의서에 기초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지급이 가능하고요. 잔금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매매 계약 체결할 때 이제 이행 계약 조건 이제 적는데 그거를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되는 유보금도 있습니다. 잔금과 유보금 차이인데 잔금을 지급한 후에 이제 혹시나 있을 공과금 같은 거 안 미납된거나 계약 특약사항 이행 등으로 다시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책임을 지게 될 거를 대비해서 좀 일부 유보금을 설정을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주택을 매매할 수 없나요? 불리한가요? 예,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가감점에 있는 것대로 매매를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약간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가능하나 기존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우선 매입 대상이 됩니다. 현장 실태 조사 시 주택 내부 개방해야 하나요? 네, 최소 2회 이상의 현장 방문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현장 실태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접수되는 거의 모든 주택에 대해서 현장 실태 조사를 나가고요. 그 나갈 때 다 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현장 한번 나가고 그다음에 선정 심의에 통과를 하셔서 감정 평가할 때 그때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 2회 이상 현장 방문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10번 기존 임차인 및 주택 소유자 협조 사항이라는 난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현장 실태 조사 및 감정 평가 등을 위하여 최소 2회 이상 현장 방문이 필요하고 매도 신청인은 관계인의 방문을 수분양자 및 세입자에 미리 고지하고 양해를 구하셔야 하며 미개방으로 실사를 불가할 경우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저희 직원들이 나갔을 때나 그 이제 현장 실태 조사 나갔을 때 꼭 협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기존 임주자가 없거나 매매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까지 기존 임주자가 퇴거 가능한 주택을 저희가 우선 매입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당해주택 및 대지에 대한 권리관계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채권 채무 선정의 등을 할 수 없다. 해서 이렇게 저희가 또 주택 소유자 협조 사항을 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 신청에서 선정되면 반드시 LH와 계약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제 매매 계약 체결 전까지는 제3자와의 매매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도 신청 시 유의사항이란 난에 저희가 이거를 고지를 하고 있고요. 그 주택 매도 2번 보시면 주택 매도 신청 후 공사와 매매 계약 체결 전까지 제3자와의 매매 계약이 가능하며 공사 심의 결과 등에 따른 미계약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신청인의 청렴서약서 미제출을 이유로 공사가 매입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신청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 계속 나오는 거긴 한데 소유자가 직접 하실 수 있고 소유자가 권한을 위임한 대리인이나 공인중개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로 신청하실 경우에 꼭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신청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신청하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 유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신청인은 공인중개사의 매도 신청 접수를 위임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위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임했을 경우에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 체결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까지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중개 활동을 통하여 중개 완료한 개업 공인 중개사에게만 잔금 지급 후 중개 보수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청하실 때 접수하실 때부터 공인중개사를 선정하셔서 신청하신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자체를 이분을 통해서 하셔야만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내부 시설물 에어컨 등은 감정평가 금액에 포함되나요? 예, 포함됩니다. 감정평가 당시에 주택에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 등은 평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 내부에 있는 시설물 반출 철거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출 철거가 불가하십니다.
그렇게 시스템 에어컨 같은 거 떼어가시면 안 됩니다. 기타 사항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보시면 감정평가에 당시 설치된 시설물 등은 부합물로서 감정평가 금액에 포함되므로 반출, 철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타 저희가 또 기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 사업자의 경우 포괄 승계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 사업자의 포괄 승계 LH에서는 포괄 승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 사업자에서 임대 의무 기간 중에 저희한테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그동안 받으셨던 감면세액을 추징 받으실 수 있고 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지자체나 국세청에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양도하실 때는 저희는 이제 뭐 이거를 확인하고 매도를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도자 책임으로 확인을 꼭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기타 사항에 쭉 나와 있는 거고요. 민간 임대 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우리 공사는 임대 사업을 승계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감면세액의 추징 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으니 자세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에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타 안내 사항에 적혀 있으니까 저희가 필요한 모든 사항은 사실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번에 이제 신청주택 매입 가능 여부는 개별 상담 불가하며 이게 상담이 불가하다는 건 아니시고요. 이게 그냥 이 주택이 매입 가능하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거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매입 기준이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상담은 드릴 수 있지만 이 개별 주택에 대해서 이 주택 매입 가능 여부를 물어보시는 거는 저희가 직원이 상담할 수 없으니까 그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것 이외에 표준 공고문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매입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저희 이제 인천지역법본 거를 따와서 했는데 이제 아까 매입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본인이 매도하고 싶으신 지역의 매입 공고문을 확인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서 이렇게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 궁금하신 사항은 그냥 공고문 보시고 읽어 보시고 뭐 좀 궁금하다 하면은 이 지역본부로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뭐 제가 그 첫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내용이나 같은 거 겹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겹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사항 계속 겹치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그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